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여러분도 이럴 때 있으세요? 예전에 재미있어 했던 일이 더 이상 즐겁지 않다거나,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별로 맛있는지 모르겠다거나, 감정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으신가요? 육체적으로 피곤한 건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되고요. 잠들기 어렵고 잠을 자더라도 자다 깨다를 반복하진 않으세요? 어쩌다가 그러는 건 괜찮은데 최근 들어 기분이 계속 다운돼 있고 딱히 슬픈 일도 없는데 우울감에 빠져 있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아주 흔한 병이 되어버린 우울증. 하지만 일단 발병하면 최악의 경우 자살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질환이죠. 어떤 분들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매사에 긍정 에너지가 넘치거나 아니면 그저 자신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럴 겨를이 어딨어? 모든 일은 마음먹기 달렸어. 가족들 생각하면서 힘내야지 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과 뇌 상태가 다른 건 아닙니다. 뇌 스캔이나 MRI 같은 걸로 우울증을 진단할 수는 없어요. 우울증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뇌회로의 부산물일 뿐이거든요. 그럼 어떤 차이로 우울증을 느끼는 걸까요?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뇌회로가 조율되는 방식에서 차이를 일으켜 누군가는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회로가 상호작용한 결과 생기는 패턴 중 하나가 우울증인 거죠. 예를 들면 마이크와 스피커 같은 거예요. 마이크와 스피커에 꽂는 잭 있잖아요. 그게 특정한 방향으로 잘못 돌아가 있으면 고막이 찢어질 듯한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이때 그 방향을 조금만 돌려주면 문제는 해결되죠. 소리가 원래대로 괜찮아지거든요. 마이크와 스피커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저 상호작용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던 거죠. 살면서 우울한 감정을 조금이라도 느껴보신 분들이라면 우울증이 끝이 없는 지하처럼 깊이 빠져든다는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이걸 우울의 하강나선이라고 하는데요. 뇌활동이 불리한 쪽으로 변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현상이에요. 신경과학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이런 우울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사람은 우울 하강나선에 빠지는 걸 막아주는 건강한 성향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하강나선에 빠지더라도 이내 상승하는 쪽으로 생각의 방향을 바꿉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우울의 하강나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우울 상태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 우울증이 무슨 타고난 불치병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뇌는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생활을 바꾸면 뇌도 바뀝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우울증을 유발하는 뇌 영역과 회로를 바꿀 수 있어요.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듯이 말이죠.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3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신다면 우울증 약을 먹거나 상담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벼운 우울증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상황이 너무 심각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운동입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말을 아마 100만 번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100만 첫 번째로 다시 들어보세요. 운동은 육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운동이 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운동을 하면 뇌 속에 신경성장인자와 세로토닌 수치가 증가하고 노르에피네프린이 충전됩니다. 또 도파민이 분비되고 전전두피질 혈류량이 증가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정신은 예리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불안과 스트레스는 감소하고 자존감은 높아질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결정 내리기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나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큰 행복을 느낄 때는 목표를 결심하고 달성했을 때예요. 신기하죠? 목표를 달성하면 기쁜 게 당연한데
결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게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자신의 가치관에 초점을 맞추면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최선의 결정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럭저럭 괜찮은 결정을 내려보세요. 그러면 복회측 전전두 영역이 활성화되어 내가 지금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건 우울증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결정을 내리는 일이잖아요. 사소한 것이라도 직접 결정하면 통제감이 생기고 불안이 줄어들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수면질 높이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잠자는 시간을 아까워하기도 합니다. 시간 낭비라고 말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수면 시간 동안 우리 뇌는 회복과 충전의 기회를 갖습니다. 낮 시간 동안 뇌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노폐물을 자는 동안 밖으로 배출하거든요. 항우울제의 효능 중 하나도 불면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잠을 푹 자야 사고력과 기억력이 좋아지고 스트레스와 걱정거리가 줄어듭니다. 뇌를 푹 잠재우기 위해서는 7시간에서 8시간을 끊김없이 자는 게 좋아요. 야식과 술, 카페인은 자기 전엔 피하는 게 좋고요. 스마트폰, 텔레비전도 취침 전엔 되도록 안 보고 방안을 잠들기 좋은 분위기로 만들면 잠이 솔솔 오겠죠. 저는 베개에 아로마 미스트를 뿌려두고 창문에 암막 블라인드를 내려서 빛이 들어오지 않게 하니까 잠이 잘 오더라고요. 지금까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것만 꾸준히 실천해 보셔도 우울증이 만만해 보이실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꼭 기억해 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